근데 당시에 니콜라이 2세부터 러시아 왕실이 도대체 왜 정신을 저렇게 못 차리고 있었을까? 여러분들 지금 다 아시는, 러시아 하면 딱 떠오르는 그 유명한 그 인간, 사이비 교주 라스푸틴. 가나? 대규모 파업 때문에 난리 났고 나라 내부에선 개판 났는데 사람들 굶어 죽어가는데 또 전쟁은 해야 되고 그랬던 게 바로 러시아 제국이었던 거예요. 근데 저 정도로 이제 전 국민이 난리치고 전쟁도 일어났고 나라가 난리면 짜르도 국민 여러분, 그동안 미안했습니다. 좀 바꿔볼게요. 좀 이래야 될 거 아니야. 좀 이런 생각이 들 법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당시에 니콜라이 2세부터 러시아 왕실이 도대체 왜 정신을 저렇게 못 차리고 있었을까? 요 정도급 됐으면은 진짜 나라가 좀 개판이긴 한가 보다, 조금 바꾸긴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법도 하잖아요. 근데 도대체 왜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을까? 여러 이유가 있기는 하지만 정말 중요한 이유가 딱 하나 있긴 있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다 아시는, 러시아 하면 딱 떠오르는 그 유명한 그 인간, 사이비 교주 라스푸틴. 드디어 안 그래도 1차 세계대전과 수많은 국민들이 굶어 죽어가서 수많은 전국민 범국민적 시위가 일어나던 러시아에, 안 그래도 개판이었던 러시아에 사이비 교주가 등장합니다. 직책이 러시아 제국 동방국가 외교특사 비서관이었어요. 나라 꼴이 개판입니다. 진짜로. 사이비 교주 라스푸틴이 드디어 러시아 제국에 등판됩니다. 도대체 얘는 뭐하던 애길래, 러시아를 개판으로 만들고 도대체 뭐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러시아 제국의 동방국가 외교특사 비서관까지 되었느냐? 이 양반의 정체를 낱낱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69년 태어났어요. 어디서 태어났느냐? 현재의 카자흐스탄 위쪽, 사실상 시베리아 그냥 그 허허벌판 포크로브스코이에 포크롭스케. 자, 시베리아의 저 시골 마을이었던 어쩌구저쩌구, 현재 카자흐스탄 바로 위에 있는 여기 이쪽, 요쯤에 있는 러시아 시골 마을이에요. 지금도 여기서 라스푸틴이 태어납니다. 근데요, 이 양반이 태어난 이후에 어떻게 디테일하게 커왔는가, 뭐 그런 거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뭐 이 사람이 그렇게 뭐 도시에서 생활을 하거나 뭐 공부를 열심히 했거나 아니면 집안이 뭐 좀 있었거나 주변 사람들하고 뭐 친구가 많았거나 이런 게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이나 설화나 어떤 인터뷰나 이런 것도 남은 게 거의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태어났으나 태어난 곳을 나이 조금 먹고 바로 티 나와서 여기저기 들쑤시고 설치고 댕기다가 뒤진 애예요. 이 사람이 제대로 된 문명 교육을 못 받고 시베리아 그냥 한복판에서 시골 마을에서 커서, 이 사람이 여차저차 여러 가지 그냥 뭐 어쩌다 보니까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와가지고 설치고 댕겼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건데, 지금 이 양반이요 1869년생이잖아. 근데 1887년 우리나라 나이로 19살 때, 서양이 또 빨라. 우리도 옛날에 뭐 중고등학생 때 결혼하고 그랬어, 조선도. 요때 첫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 양반이 종교에 심취를 해요. 갑자기. 문제는 당시에 러시아에서 믿던 종교가 뭐예요? 러시아 정교회잖아요. 정교회에 심취한 게 아니라, 추정컨대 이 사람이 있던 데가 이쪽이잖아요. 여기는 중앙아시아의 토착 종교, 뭐 아니면은 그 몽골이나 티르크계 어떤 민족들의 어떤 토착신화, 이런 여러 가지의 영향을 받던 지역이에요. 토테미즘, 뭐 애니미즘, 더 나아가서 뭐 카자흐스탄 바로 위쪽에 살았으니까 이슬람 문화도 좀 믹스되고 그러잖아요. 러시아는 또 근데 정교회고, 러시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이를 먹어가고 커가면서 다양한 종교와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애니미즘, 토테미즘, 토착신앙들을 접했을 가능성은 높아요. 그 가능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얘가 어떻게 그렇게 사이비 교주처럼 설치고 댕길 수 있었는가, 여러 가지 종교적인 지식들을 주댕이로 샬라샬라 씹으리고 댕기면서 사람들을 포섭하고 선동했단 말이죠. 그런 어떤 다양한 종교를 믹스한 자기만의 어떤 그 시부림, 자기만의 그 이빨텀, 이런 게 가능했던 거는 다양한 저런 짬뽕되어 있는 다양한 문화와 종교의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가능성을 제기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결혼까지 하더니 19살 때 기어나가, 집을 지 처자식이랑 가정을 다 내팽겨 쳐놓고 도대체 무슨 필이 돌았는지 갑자기 수도승을 하겠다고
갑자기 집을 기어나가요. 보통 수도 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뭐 절에 가든 아니면은 뭐 가톨릭이나 뭐 그런데도 뭐 신부님들 어떤 수도원을 들어가든 뭐 좀 한 개 초이스해서 딱 거기 틀어박혀가지고 딱 잠자코 이제 공부하잖아요. 근데 이 양반은 수도 생활하러 떠나겠다더니 지역 순회 공연을 댕겨. 뭐 여러 무슨 뭐 이종교 저종교 이수도원 저수도원 막 뭐 요런 데를 막 여러 군데를 다 댕겨요. 이 양반은 막 뭐 어쨌든 그렇게 들쑤시고 댕기면서 뭐 여러 가지 주워 듣는 게 있었겠죠. 그러더니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어느 지역을 갔어. 자기 뇌피셜로 갑자기 스택이 생겨요. 갑자기 지력이랑 어떤 그런 걸 높일 수 있는 스택이 생겼나봐. 나는 병을 고칠 수 있는 치유 능력이 있다. 이런 말을 떠들고 댕기면서 돌아댕겨요. 이 사람이 다른 지역 가서 나 저번에 저 동네 가가지고 내가 고쳤어? 라고 얘기했으면은 그 얘기 들은 사람이 예전에요 라스푸틴 저 새끼가 저한테 어떤 동네에서 애를 치유했다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가 퍼질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종합한 자료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그런 거는 참고를 하시고 들어주세요. 예를 들어 어떤 마을에 갔는데 어떤 애기가 독감에 걸린 거야. 딱 상황이 이런 거야. 딱 어떤 마을에 간 거예요. 어떤 마을에 딱 가가지고 수도승 마냥 이제 뭐 옷도 막 치렁치렁 막 입었겠지. 수도승스럽게 이제 수염도 졸라 기르고 막 그러고 댕겼겠지. 젊을 때부터 탈모가 심했어. 그 피나스테리드 두타 피나 좀 빨아야 돼. 이제 미녹시딜 조금 이제 그 마이녹실 바르고 어찌됐든 뭐 옷을 뭔가 수도승스럽게 입고 이제 어떤 시골 마을 한적한 시골 마을 막 돌아다니면서 노크를 하겠지. 똑똑 저 수도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하룻밤 묵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네 들어오세요. 저 얘가 독감에 걸렸어. 어떻게 하면 좋죠?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치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제가 기도로 이제 얘를 낫게 해주겠습니다. 솔직히 애들 어릴 때 하루만 자고 일어났는데 독감이랑 감기 싹 낫고 막 그런 때 있잖아요. 그런 거 마냥 어차피 내일 되면 나으랜데 걔한테 대고 이제 대가리에다가 이제 손 얹어놓고 나아라 샬라샬라 뿅뿅 뭐 그런 거지. 그 다음날 나왔어 얘가. 그러면 이제 얘 애 엄마가 이제 어머 났어. 어머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세요? 어머 이제 그랬을 거 아니야. 뻔해. 너무 뻔해. 근데 너무 뻔해. 물론 실제로 이 양반이 뭐 그런 영적인 능력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있었을 수도 있죠. 세상사 뭐 모르는 거잖아. 그죠? 근데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고. 그죠? 라스푸틴 이 양반이 고친 게 아니지만 이 사람이 고친 게 된 거죠. 그죠? 문제는 봐봐. 이 사람이 이러고 설치고 댕기면서 점점 인기가 졸라 많아져. 막 소문이 입소. 세상에 우리 아들내미가 세상에 우리 딸내미가 이번에 아팠었는데 그 라스푸틴이라는 그 양반이 와가지고 시상에 얼구 대가리에다가 손 얹들일 기도 조금 하니까 하루 이틀 만에 병이 다 났어. 얼구 시상에. 그러니까 막 옆집 할머니랑 할아버지 얼구 시상에 나도 요새 허리가 시원찮은데 누구요? 얼만데 막 이러는 거야. 막 확 퍼지는 거죠. 이제 막 문제는 당시의 러시아 상황이 뭐였어요? 개판이었잖아. 개판이면 이거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데요. 히틀러가 설치고 댕겼을 때도 독일이 개판이었고 새로운 종교가 튀어나오고 새로운 사이비도 튀어나오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 나라가 개판일 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 마냥 러시아도 개판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이런 사이비 교주 같은 라스푸틴도 설치고 댕길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 스스로 메시아 구세주라고 안 해도 세상이 개판이면 저분이 메시아인가 보다. 저분이 구세주인가 보다. 이럴 정도로 세상이 개판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나중 가서 실제로 이 사람이 떠들고 댕겼다고 기록에 남아있는 건데 이건 지가 무슨 그리스, 예루살렘, 뭐 터키, 뭐 전 세계 종교의 성지 같은 곳들 있잖아요. 막 그런 데를 지가 다 찍고 댕기면서 막 자기가 영적인 깨달음을 얻었다고 막 설치고 댕기기 시작해요. 이런 사이비 교주가 설치고 댕기면 원래 있던 러시아 정교회 교주들 같았으면 성직자들은 이런 애를 막아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이나 뭐 사이비의 개념, 이단의 개념 뭐 이런 게 나와서 망정이지. 우리나라도 옛날에 원래 목회하시거나 원래 뭐 신부님이셨거나 원래 그냥 절 다니시던 분들도 저런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분도 있었어요. 어느 나라나 사회가 불안정하고 사회가 흉흉하고 그러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을 빨아주는 러시아 정교회 성직자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지금 러시아 카잔, 요 카잔에 있는 수도원장, 정교회 주교들, 이 양반들이 이 라스푸틴을 만나가지고 당신은 이런 작은 카잔 같은 곳에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같이 위대한 사람은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러시아 정교회 신학교, 그 신학교에 가서 애들도 가르치고 우리 성직자들하고 함께 생활하면서 성직자 활동을 해주셔야 되는 분이다. 그래서 상트페테르부르크로 가십시오 하면서 당시 카잔 수도 원장이 추천서를 써줘요. 내가 다 써놓겠다. 가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거 전혀 걱정하지 마라 이러면서 보내줘. 그런 정도의 사람이었어 라스푸틴이.
그렇게 시골에서 태어나서 설치고 댕기다가 여기저기 들쑤시고 댕기면서 사이비 교주 노릇하던 사람이 갑자기 러시아 제국의 수도까지 가게 됐던 겁니다. 그게 바로 라스푸틴이었어요. 근데요, 이 사람이 상트페테르부르크 가자마자 러시아 정교회의 고위직 성직자들이 이 양반 대단한 사람이라고, 어이구 시장에, 어우 선생님 어서 오시라고, 어떻게 그런 영적인 능력이 생기시고, 원래 그 고위 성직자들은 이제 정치인들하고도 조금 이제 또 곱창에 소주 한 잔씩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 마냥 당시에 러시아 정교회 고위 성직자들이 라스푸틴이 상트페테르부르크 오자마자 이 양반 대단한 사람이라고, 러시아 귀족들을 소개해주고 그러면서 포도주 한 잔 빨고 와인 한 잔씩 빨면서 이제 보드카 한 잔씩 빨면서 막 이제 그러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인맥이 생기는 거야 이 사람이. 그러다가 나중에는 1905년 11월 1일 역사적인 날이야. 누구를 만납니다. 라스푸틴이 누구를? 짜르 황제를 만나요.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